제가 지난 시간에 강박증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을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감정이 직감, 본능,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어떤 사람은 감정을, 어떤 사람은 직감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생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사람은 생각 이후에 직감과 감정을 사용할 거고요. 감정이 우선인 사람은 감정을 먼저 느끼고 생각과 직감을 활용할 겁니다. 직감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감정과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은 삶의 경험과 어떤 개인적인 기질에 따라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박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감정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적 연결이 필요한데 생각과 감정을 연결하여서 판단하고 직관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톱니 중에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박 증상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듯 증상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 증상을 만들어낸 어떤 불시적 그 수증기로 인해서 출구가 만들어진 게 강박이라면 그 수증기를 만든 그 근본 원인은 불씨, 이것을 우리가 찾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야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미 열려버린 약한 뚜껑을 먼저 닫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뚜껑을 닫고 나서 증상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강박증인 사람이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강박증의 경우 특정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긍정적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자책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대상회전의 자극으로 공포가 우선적으로 본능적인 강한 그 감정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죄책감이나 불안, 찝찝한 느낌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분노라는 감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온 내담자분들 중에 90년대에 자신에게 오면 강박을 치료해줄게 라는 그런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하루 종일 기다려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받은 처방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강박은 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라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비싼 비용 그리고 기다린 시간에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분은 그때 역시 분노를 표출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것은 너무 허무한 치료법이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가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박은 마치 하수구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정적인 하수구죠. 하수구를 감정의 통로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막혀 있는 하수구가 강박의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뚫어내는 감정이 저는 분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다양한 이런 임상을 거친 결과 분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구가 망가진 건 뭐냐? 그건 분노조절 장애와 같은 증상이라고 한다면 강박은 감정이 막혀 있어서 아예 작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못하게 되잖아요. 이는 강박 증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내담자분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착하다는 것과 관련한 감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내담자분들께서는 어떤 부모님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다른 부모에게 연민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낸다는 거, 그 분노라는 감정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착하다라는 개념과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화를 내는 것과 분노를 통해서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것, 오히려 그렇게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해도, 건강하게 표출해도 괜찮다라고 말만 들어도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노를 제대로 표출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잘못된 분노의 표출에 대한 부정이 분노 표출 자체를 부정해버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착한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박은 남성성이 억눌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 안에도 남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성 내담자분들의 경우 더욱 그런데, 이런 실패 지점이 생기는 건 역시 성공과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같은 남성성에 대한 출구가 막힌 지점이기도 합니다. 대신 완벽주의와 실패로 인한 어떤 죄책감, 자책,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움,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들로 기범벅이 되어서 하수구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생각과 감정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는 심리서사 분석적인 어떤 기호화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 대해서 드는 생각에 대해서 감정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꼈어야 할 감정을 정상적으로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고, 나의 실제 경험과 이어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제외하고 삶을 판단하던 그런 패턴에서 감정이라는 요소를 가미해서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호를 연결하는 이 기법을 통해서 새어나가는 출구를 막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특히나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도록 도움을 줘야 해요. 여기서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분노만 표출하면 공격성만 올라갑니다. 실제로 내담자분들 중에는 자신이 공격적으로 될까봐 무서워하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 과거 중첩된 경험 속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그 원칙과 규칙을 부여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할 거예요. 즉, 분출하지 못한 핵심 감정을 찾고 그것을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고, 그 감정을 분출해도 됨을 우리가 재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힌 하수구를 뚫은 다음, 즉 출구를 만든 다음,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이어줘서 그 새고 있는 구멍을 막은 다음, 우리가 강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